네,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벌써 일주일의 반 이상이 지나갔습니다. 목요일 아침 경제 뉴스를 읽어주는 남자 문을 열겠습니다. 헤드라인 보시죠. 머니투데이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68세 연장 사실 무근. 국민연금이 오는 2034년까지 국민연금 개시 연령을 68세로 올리고 은퇴 후에 연금 수령 기간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헤럴드 경제입니다. 로열티 규모 10조 원. 지난해 전기전자 업체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이 특허권 등의 사용료로 외국에 지급한 금액이 약 10조 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2011년 총 지급액보다 5.5% 증가했습니다. 파이낸셜 뉴스입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매출 역성장. 지난해 대형마트와 백화점 매출이 의무 휴업과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모두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아시아 경제입니다. 경매 넘어간 집에 살다가 땅을 치는 사람들. 경매로 넘어간 주택의 세입자 10명 가운데 4명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사례가 5,8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머니투데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오는 2034년까지 국민연금 개시 연령을 68세로 올리고 은퇴 후 연령 수령 기간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오해는 한 국민연금 연구원이 공개한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 상한 조정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국민연금 측은 보도 내용은 연구원의 개인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한 단순 연구 보고서라며 이 정부나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현재 60세부터 연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올해부터 5년마다 한 살씩 연령을 올려서 2033년까지 65세로 지급 연령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자, 두 번째 헤럴드 경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라든지 특허 기술을 사용한 대가로 지불하는 돈을 로열티라고 하죠. 근데 지난해 전기전자 업체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이 로열티로 지급한 금액이 무려 1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아이디어 브릿지 자산운용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 국제 무역수지 가운데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 지급액은 76억 9천만 달러로 2011년 총 지급액보다 5.5%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로열티가 증가한 이유는 IT 수출 품목 중에 원천 기술 제품보다는 외국 특허를 활용해서 이 재가공한 상품이 많은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업계 전문가들은 향후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서 국내 기업들도 적극적인 원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파이낸셜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대형마트와 백화점 매출이 이 의무 휴업이라든지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모두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난해 국내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을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의 경우 지난해 연간 매출액 증가율은 마이너스 3.3%로 집계가 됐고요. 백화점은 지난해 매출액 증가율도 마이너스 0.3%로 2005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로 전환된 원인을 보면 대형마트는 우선 의무적으로 휴일이 있기 때문에 영업일수 자체가 감소를 했고요.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소비자의 지갑이 얼어버린 영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도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합리적인 소비자들이 늘면서 세일 기간을 기존 85일에서 99일까지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품목별로 전반적인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경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로 넘어간 주택의 세입자 10명 가운데 4명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수도권에서만 경매에 붙여져 채권자에게 배당 완료된 주택이 1만 3,694건인데요. 그중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42.4%인 5,800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심지어 소송까지 벌이고도 이 보증금을 못 받는 세입자가 10명 중에 4명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수도권 주택경매 물건수는 2008년 28,417건에서 지난해 2배 늘었지만 이 기간 낙찰가율은 90%에서 73%대로 떨어지면서 집을 경매 처분을 해도 실제로 채권자가 손해주는 몫은 줄어드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부동산 정보 사이트 부동산 태인의 정대웅 팀장은
집주인은 집을 뺏기고 채권자는 빚을 돌려받지 못해서 누구 하나 이기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돈을 빌려서 집을 사라는 경기 부양책 대신에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집이 이렇게 경매에 넘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약자는 임차인입니다. 원론적인 얘기겠지만 계약하실 때 등기부 등본 철저하게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경제뉴스를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